모텔을 PC방처럼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월 매출이 3억. 연 매출이 아니고 월 매출이 3억. 또 어떤 사장님은 100억짜리 호텔을 50억에 반값에 사가지고 대박이 나셨어요. 또 어떤 사장님은 20억짜리 건물을 40억에 팔아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시세 차익만 20억. 요즘 로또 당첨돼도 10몇 억밖에 안 한다는데 대박인 거죠. A 사장님은 영업을 잘해서 대박이 나고, B 사장님은 건물 매입을 싸게 해서 대박이 나고, C 사장님은 건물 매도를 비싸게 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모텔, 호텔을 하면서 대박이 나는 방법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야 되지? 오늘은 모텔, 호텔 사업을 성공하려면 누굴 따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뭐 이런 것들은 다 숙박업이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근 10년간 숙박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숙박업은 사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부동산의 속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해야 되고 부동산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숙박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양도 차익이 중요한 거고, 사업적으로도 역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중요하겠죠. 한번 여기서 우리 ABC 사장님의 성공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면, A 사장님은 모텔을 PC방처럼 만들어가지고 월 매출 3억을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출, 이 부분을 아주 잘 하신 거죠. 이 B 사장님은 100억짜리 호텔을 50억에 사셨단 말이에요. 아주 싸게 매입을 하신 게 바로 성공 요소가 되겠죠. C 사장님은 20억짜리를 4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매도를 잘 하신 거죠. 도대체 20억짜리를 어떻게 40억에 팔 수 있는 거지? 쉽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모텔 부지는 오피스텔이 올라가기 좋은, 그래서 시행사들이 탐내기 좋은 상업지역,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잘 나오는 넓은 땅을 모텔로 사야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B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100억짜리를 50억에 살려면 공매나 부실채권, NPL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 사장님은 아이템이 중요해야 된다. 그래야 매출을 최고로, 맥스로 찍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분의 사장님의 노하우를 듣고 나서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조금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전략을 써도 잘 안 되는 케이스를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A 사장님처럼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 좋은데 매출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비용도 같이 높아져. 매출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컨설팅 했던 호텔들도 매출이 7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영업이익이 없어요. 0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B 사장님처럼 아주 싸게 경매든 공매든 이걸로 샀는데 영업이 안 돼서 이렇게 반값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내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C 사장님처럼 시행사가 탐낼 만한 배율도 잘 나오고 용적률도 잘 나오는 그런 상업지역의 모텔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가 와서 아무도 시행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영업도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A, B, C 사장님에게는 분명히 성공 방정식인데 누군가에게는 또 아닌 상황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와 악셀을 잘 밟는 것이다. 이게 진실일까요? 진실이죠. 맞는 말이죠. 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호를 잘 보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진실이죠.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차와의 간격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도 진실이고,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차를 타는 것이다. 3억짜리 페라리를 타면 알아서 피해간다. 이 말도 진실. 이 모든 말들이 다 진실인데 문제는 하나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잘 돼야지만이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죠. 하지만 모텔 창업, 호텔 창업은 우리가 겪어보질 못했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해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니까, 성공한 사람이 증명한 거니까, 결과가 곧 증명이니까. 만약 내가 모텔, 호텔 사업을 하는데 A 사장님을 만났다? 라고 하면 여기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다? 그럼 이게 정답이구나 하면서 이거에만 또 꽂힐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모텔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적인 측면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A 사장님처럼 그냥 매출만 높으면, 항상 예약이 가득 차 있고 항상 풀객실이면 당연히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양도 차익도 많이 얻을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매출을 맥스로 찍어도 비용이 높아서 순이익이 별로 안 남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야놀자 여기어때에만 의존을 했더니 광고비가 점점 비싸져서 순이익이 별로 안 남는 상황도 역시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무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양도 차익을 얻으려면 싸게 샀어야 되는데 그다지 별로 싸게 산 게 아니어서 파는 것도 높게 비싸게 팔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더라. 저는 숙박을 할 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객실을 만들면 그럼 당연히 매출이 높아져서 순이익도 높아지고 나중에 팔 때도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더라 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만 하면 성공하는구나 라면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이 당연한 것들을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알게 됐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성공 확률을 높였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해가지고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 그제서야 공부를 하고 다른 사례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숙박업은 사업이면서 부동산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구나. 이게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처음부터 신경을 썼어야 됐구나.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됐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좁은 시야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 어떠한 곳에 꽂혀가지고 일단 싸게 사기만 하면 뒤는 알아서 되겠지? 혹은 일단 매출만 높여놓으면 뒤는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종합적으로 미리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모텔, 호텔 사업을 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말이죠. 제 채널은 너무 작기 때문에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다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